네. 쇠퇴 이야기할게요. 쇠퇴. 이랬던 명나라가 어쨌든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이제 황제 이름을 많이 나온 이유는 수능에 이제 문제 나올 때 보니까 대체로 요 부분 명나라 때 황제랑 청나라 때 황제 요래 엮어가지고 황제의 업적을 묻는 좀 디테일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쇠퇴하게 되는데 당시 이 명나라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영락제까지만 해도 이런 다른 민족들에 대해 굉장한 공세를 펼쳐요. 공격적이에요. 원정도 많이 나가고 영락제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자기는 전쟁도 많이 해봤고 실제로도 잘하고 그래서 자신 있게 밀어붙였는데 그 아래 때부터는 그만큼 안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게 그 북로 남외의 화라고 해가지고 명나라가 명나라 중기부터 해가지고 얘들 때문에 되게 애를 먹어요. 이 북로라는 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몽골족. 그러니까 몽골 이 원나라의 뒤를 이어가지고 명나라가 들어선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몽골 애들을 싸그리 다 몰살시킨 게 아니거든. 몽골 애들 그냥 북쪽에 넘어가가지고 얘들이 맹 유목민족처럼 말 타고 돌아다닌 거야. 유목민족이니까. 걔들이 한 번씩 국경을 살살 건들면서 애를 먹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몽골 애들은 이제 오이라트부 애들이라고 오이라트 부족이겠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얘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대표적인 게 1449년이네요. 1449년에 이 토목보의 변이라고. 토목포의 변이라고 이때 좀 야심차게 전쟁에 나가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몽골 애들이 살살 우리를 건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군사 한번 뽑아가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50만 군대를 이끌고 우르르 갑니다. 그거 충동질한 게 누구냐 하면은 환관 왕진이라고. 하여튼 명나라는 요 환관 때문에 애를 먹어요. 얘가 막 꼬셔요. 이번 기회에 한번 황제의 권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래가 야심차게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 탈탈탈탈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 털리는 데까지는 좋았어. 뭐 그럴 수 있지. 싸움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그래가 이제 수개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데 굳이 가까운 길 놔두고 삥 둘러서 가요. 그거를 왜 그랬냐 하면은 이 황관이라는 왕진 이 가까이 가는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오는 최단거리에 자기 고향이 있었던 거야. 그래 놓으니까 이 몽골족들이 쫓아와가지고 괜히 자기 고향 약탈할까 봐 삥 둘러서 가다가 토목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며칠 싸우다가 황제가 포로로 잡힙니다. 정통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포로로 잡혀요. 그런 대참사를 겪어요. 당시 토목보가 여기가 군사기지입니다. 원래 군사 요충지로 만들어 놓은 데 갖고 안에 화약이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워낙 준비 없이 나가가지고 이 화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털렸어요. 그리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1550년 이날이 경술년이었나 그러는가 봐요. 경술의 변이라고 이 베이징을 몽골 애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북로의 화라고 하고 북로라는 거, 로라는 거는 뭐 도둑놈들 막 이런 거예요. 북쪽에 있는 도둑놈들. 그러면 남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남쪽에는 외가 있었죠. 외. 일본 애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무로마치, 일본이 이때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란 말이에요. 통제가 안 되죠. 무로마치 막부도 지방 통제가 전혀 안 돼요. 그래 놓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애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역이라든가 명나라도 외국의 무역을 굉장히 통제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감합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감합이라는 걸 나눠준 애들하고만 무역을 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일본 애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남쪽에 와서 노략질하고 훔쳐가고 약탈하고 가쁘고 막 이래 되는 거고, 나중 가서는요 정작 이 왜구라고 하는 애들이 왜구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일본 애들은 한 3명 이래밖에 없고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일본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은 중국 아들이 또 와가지고 이제 외구인 것처럼 변장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화를 일으키는 거야. 그 요거 때문에 애를 엄청 많이 먹으면서 이 군사비로 돈을 쓰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많이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시가 아니고 개혁이 들어가는 거야. 누구? 장거정이라고. 이거는 좀 흐름이 뭐랑 비슷해요? 장거정이라고. 16세기 후반에 장거정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장거정의 개혁. 이거는 송나라 때 왕안석의 신법,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토지 조사하고 이런 걸 치우고, 이때 당시에 했던 아주 큰 법이 뭐가 있느냐면은 일조편법이에요. 토지의 세금을 내라. 토지의 세금이 아니고 그 세금 제도가 그 전에 그 안사해 난 이후로 해가지고 양세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이 양세법이 그 안사해 난 끝났을 때 같으면 이 양세법 시행 시기가 780년인가 그래요. 근데 장거전 16세기 후반 같으면 거의 한 800년 동안 이렇게 양세법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부가세도 많이 묻고 뭐 세금 제도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세금 제도를 갖다 고친 게 일조편법입니다. 일조편법이라는 거는 세금을 크게 지세와 정세로 나누고 이거를 은으로 납부한다 하는 게 일제편법이에요. 일조편법. 그러니까 이 양세법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좀 중국의 세금 제도는 좀 공평한 편이에요. 공정한 편이에요. 땅이 있는 애들, 재산을 가진 애들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거를 이제 땅을 가진 애들을 세금을 내는데 뭐 다양한 부가세가 붙은 거를 이제 다 치아프고 두 개로 통일한 거예요. 하나는 야, 네 땅 있으니까 내 하는 지세인 거고, 정세는 야, 너 그 인구에 따라서 너 그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도 내. 이렇게 딱 축약한 거예요. 일조편법. 그래서 이 일조편법이 나중에 청나라 때 가면은 지정은제라고 나오는데 거의 똑같아요. 그게 거의 중국 멸망할 때까지 이 법이 거의 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지정은제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명나라가 끝날 때까지 애를 먹는 게 이 황관 때문이에요. 황관. 황관에 뭐라 해야 되노? 황관 애들이 설친다. 발호, 득세. 그 황관 애들이 사고 많이 쳐. 잘하면 상관없어. 그 전에 뭐 영락제 때 정화라든가 이런 애들은 황관인데 잘했어요. 그런 애들은 아주 훌륭하게 업적도 남기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뭐 요 아까 얘기했던 왕진이라든가 나중에 위충현이라든가 거의 명나라 멸망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위충현이라고. 이 사람은 세력이 얼마나 셌던지 9,000세를 받았다고 하죠. 9,000세. 마지막에 보면 황제, 만세, 우리가 막 만세 하는 게 옛날엔 그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만세라는 거는 만세기 동안 이어져라, 만세대 이어져라는 건데 황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만세 이런 거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그전엔 뭐였는데 천세 이렇게 했다고. 근데 위충현이라는 황관이라는 놈이 얼마나 세력이 큰지 9,000세.
자기한테 구천세라고 외쳐라. 만세 그 바로 밑에 구천세라고 외쳐라 할 정도로 세력이 셌다는 건데, 왜 이렇게 황관이 득세를 했느냐? 원래 이 한나라, 그 전에 중국의 왕조였던 한나라라든가 당나라라든가 요때 보면요 황관들이 설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의 주원장이는 애초에 황관을 뽑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글 모르는 아로 뽑았어요. 글 알면 괜히 설친다고. 글 모르는 애로만 뽑아 문맹애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 그 정난의 역, 그 영락제가 황제에 오르는 정난의 역 때 황관이 도와줬다는 이유로 나름대로 명나라에서는 황제가 황관에게 대우를 잘해준다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동창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방 관리를 감찰하는 이 감찰관으로 황관을 파견해요. 그래가 나중에 전성기, 황관의 전성기 때는 황관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설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충현, 아까 구천세 얘기했던. 그죠? 어쨌든 뭐 그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고, 나중에 지방 통제도 잘 안 돼요. 이갑제, 쇠퇴. 왜냐하면 아까 그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장호, 갑수호. 이게 좀 힘들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도망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110호라고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정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 집이라는 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그 뒤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변화를 못 받아들인 거죠.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제도가 좀 융통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조선에서 벌어지는 임진왜란. 임진왜란에 군대 보내줬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여진족 애들도 성장했죠. 이러면서 점점 더 시름시름 앓더니만 이게 결국에는 군사비에 자꾸 쓰니까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고, 뭐 돈 나올 때가 있나? 백성들 쥐어짜야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농민 반란인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요거를 못 버티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이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따가 이어가지고 청나라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단어는 하나인데 내용은 되게 많은 편일 거예요.